홈팀 파리는 4-3-3 포메이션으로 라인 브레이킹과 빠른 전환 템포가 강점입니다. 덴벨레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바르콜라는 측면 1대1 돌파로 공격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며 이강인은 교체 투입 시 정확한 왼발킥과 공간 인식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PSG는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 리듬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고 선수 간 간격 유지와 템포 조절이 안정적입니다. 전방 3인의 유기적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며 체력과 리듬 모두에서 리그 최상급 수준을 보여줍니다. 원정팀 스트라스부르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압박 대응과 템포 유지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파니첼리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압박에 약하고 파에스는 전방 압박은 좋으나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을 내줍니다. 엘 무라베는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회전이 느리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세컨드 커버 붕괴가 자주 발생합니다. 역습 전환 시 속도가 느려 리듬 전환과 템포 유지 모두 불안정한 편입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 리듬의 격차가 뚜렷한 경기입니다.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돌파, 루이스의 빌드업 템포 조절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에는 이강인의 투입으로 전환 속도와 공격 리듬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압박 해제 능력이 부족해 리듬과 템포 모두 PSG에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체력 유지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이며 PSG의 우세가 유력합니다. 홈팀 미들즈브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완성도 높은 전환 구조를 갖춘 팀입니다. 코지미르자 F는 후방에서 정확한 전진 패스 타이밍으로 역습의 기점을 만들고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탈압박 후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스칸데로프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이며 이 세 선수의 조합이 팀의 리듬과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3백 라인은 간격 유지가 탁월하고 윙백의 전환 타이밍이 빨라 수비 안정과 공격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역습 시에는 세로 전개가 빠르고 3패스 이내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루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라인을 높이지 않아도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특징이며 체력 분배와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입스위치는 4-3-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전환 템포와 수비 리듬 유지에서 불안정함을 보입니다. 아기레는 공격 가담은 좋지만 복귀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펠리스트리는 드리블 능력은 뛰어나나 볼을 오래 끌어 템포가 끊깁니다. 아라스카에타는 창의적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와 리듬이 무너집니다.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일정치 않아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며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붕괴가 잦은 구조를 보입니다. 전환 속도가 느려 미들즈브러의 빠른 역습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체력 리듬의 싸움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코지미르자 F, 슈크로프, 이스칸데로프로 이어지는 중앙 라인을 중심으로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과 리듬 유지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점유율은 높이더라도 트랜지션 속도와 라인 유지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내내 리듬, 리바운드, 템포, 체력 운용 모두에서 미들즈브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3백의 안정감과 효율적인 역습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은 5-3-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효율적인 전환 템포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형 팀입니다. 일리치는 세밀한 빌드업보다 빠른 전진 패스로 리듬을 끌어가며 안사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듭니다. 캐디라는 중원 리바운드 회수 능력이 탁월하고 전환 시 라인 정렬이 매우 빠릅니다. 우니온은 점유보다 효율, 패스보다 전환 속도를 중시합니다. 전방 압박 성공 시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는 직선적 전개 템포가 특징이며 홈에서는 윙백이 빠르게 전진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수비에서는 중앙 봉쇄형 5백으로 상대의 점유 플레이를 차단하며 조직력과 체력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원정팀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 중심의 축구를 추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템포가 느려지고 공격 리듬이 끊깁니다. 타바코비치는 박스안 제공권이 강점이나 빌드업이 막히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하크는 속도는 빠르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루트를 잃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환 상황에서 속도와 방향성이 떨어져 박스 근처 공간을 잃고 수비 시에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리바운드 회수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실리형 대 점유형의 전술 상극입니다. 우니온은 체력과 압박 리듬으로 글라트바흐의 템포를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사의 전방 압박과 캐디라의 회수력은 경기 흐름을 주도할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빌드업이 차단되면 리듬이 무너지고 전환 템포가 느려 우니온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환 효율과 체력 집중도가 높은 우니온 베를린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홈팀 오비에도는 3-4-3 포메이션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1-2치는 폭넓게 움직이지만 전환 템포가 느려 공격 리듬이 끊기고 차이는 속도는 좋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덴동커는 라인을 조율하지만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을 보입니다. 3백 구조상 중앙이 쉽게 열리며 상대가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두면 중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점유율을 잃는 순간 수비 안정과 템포 유지 모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정팀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으로 중원 점유와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를 주도합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일시적으로 내려와 빌드업 루트를 넓히고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 이동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고 페페 밀라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전환 템포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오비에도에게 큰 부담을 주며 특히 페르난데스의 하프라인 복귀는 리듬과 점유율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확보력과 템포 유지 능력 모두 오비에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이 경기는 중원 리듬과 전환 속도의 싸움입니다. 오비에도는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전개 리듬이 끊기고 체력 소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푸아도, 밀라의 침투 템포로 경기 중반 이후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원 밸런스와 템포 조절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며 에스파뇰이 전환 효율과 체력 운용 면에서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